해가 따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었는데 2주 전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약간 쌀쌀하고 막 그래가지고 옷을 좀 두껍게 입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많이 풀리고 막 그래서 방금 전에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패딩 조끼를 입고 찍었는데 지금은 패딩 조끼를 벗었습니다. 물론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열이 좀 나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땀이 날 것 같아가지고 벗기는 했지만 여하튼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안 걸리는 게 좀 더 이상하죠. 걸렸을 때 당시에는 아팠어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감기 몸살?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졌다가 그 다음에도 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도 점점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도 몸이 컨디션이 100%는 아닙니다. 약간 좀 피로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만사가 귀찮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는 사람들이 태양광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태양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주위에 나가서 야, 너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주가 아닌 이상은?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태양광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1편부터 오늘 112편이니까 여기까지 쭉 읽다 보면 아, 한 번씩 이렇게 중복해서 얘기할 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그때 영상하고 지금 영상은 다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태양광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태양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 아는 친구가, 나 아는 지인이 태양광을 해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라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아 진짜? 라고 하고 처음엔 놀라고 약간의 속으로 좀 배 아픈 게 사실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예수님과 부처님의 성향을 닮으신 정치를 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하튼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어디 공사 수주했다라고 하면 그 수주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면 배가 아픕니다. 당연히 배 아프죠. 부럽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여튼 그게 좀 사실이지 않을까?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요즘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솔까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을 하면 배 아픈 것은 사실일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50% 이상은 배가 아플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을 싫어한다. 그냥 싫죠. 당연히. 그놈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정치. 우리나라처럼 면적도 엄청나게 조그만한데 지역 감정도 있고 무슨 2대남, 2대녀도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있고 뭐 저것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와이프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창원 사람이면서 청도 사람이기도 해요. 청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인가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청도의 신도마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서 어디 무슨 개울을 이렇게 보수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새마을운동의 발원지다. 그래서 청도를 가면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청도 반시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 특산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톨게이트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큰 전광판이 전광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광고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원래는 예전에는 싸우니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봐보면 요즘에는 와이프가 약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져줍니다, 저한테.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집값이 이렇게 왜 올랐고 그다음에 뭐가 어떻고 저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지원금 막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치 이야기가 신재생 에너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요.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갈라치기 합니다. 그냥 정치적 성향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보수 성향이라서 나는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진보인들이 하고 있는 이거 정말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이것도 부인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싫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치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당연히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봐보면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냥 싫어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어떤 거냐고 이렇게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당파 싸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서인, 노론, 조선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칼럼인가 뭔가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진보는 보수라서 싫다, 보수는 진보라서 싫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협치를 이야기하고 뭐 같이 뭐 뭔가를 하고 뭐 제3지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 보수하고 진보를 성경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중도층을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대선 선거 봐보십시오. 거의 또 0.6%인가 0.7% 차이 났죠. 반반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거나 아니면 정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위인 북한도 그렇고, 솔직히 일본은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도 거의 독주 체제입니다. 중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러시아 푸틴은 어마어마한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만이 정권이 진보로 갔다가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 갔다가 보수로 갔다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 정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그냥 보기가 안 좋아서 태양광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산에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저거 보고 있으면 좀 짜증나죠.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산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저기서 멀리서 봐보면 진짜 와, 어떻게 저런 데다가 허가를 낼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곳에도 태양광이 돼 있는 거 봐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저것 때문에 나중에 요거도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하튼 그런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요, 태양광 발전소 말고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도 뭐 그럴 수도 있고, 화력 발전소, 예전에는 화력 발전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막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기술력을 떠올리게 되죠. 옛날에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화력 발전소도 짓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국뽕에 빠집니다. 요즘 국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뽕 유튜브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튼 국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집약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대선 뭐 이렇게 봐보고 막 그래도 아시다시피 60대 70대 분들은요, 예전에 60대 70대 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 과정하고 40대 50대들이 살아왔던 과정하고 지금 20대 30대들이 살아온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국뽕에 취할 때 누구는 정말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태양광을 보면요, 원자력 발전소 말고 태양광 발전소를 봐보게 되면 사기꾼들이 자연을 훼손해 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당히 안타깝죠.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우리가 국뽕에 취하는데 왜 태양광을 보면 국뽕에 안 취하고 사기꾼들이 해놨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요, 몇 년 전, 한 4년 정도 됐을까요? 3년, 4년? 그 전에 처음으로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태양광 복마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태양광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화탐사대인가? MBC에서 하는? 여기서도 태양광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광에 엄청난 막 사기꾼들이 있어가지고 사기꾼 소굴이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막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기꾼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는 눈은 국가나 정책에서 모든 것들을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비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다고 해서 경찰들만 비리가 많습니까? 검찰도 비리가 많을 거고 정치인들도 비리가 많을 거고 않겠으니까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그 한 사람 두 사람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 얻어먹는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기꾼 몇 명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다. 어딜 가나 그런 애들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냥 보기 싫어서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냥 다 싫어서 그냥 태양광이 싫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배가 아플 일도 없고요. 내가 하니까. 내가 보수 성향일지라도 내가 하니까. 보기가 좋든지 말든지 내가 하니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영상 2개 연속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4대 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토목공사 사장이야. 근데 이 사업 때문에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나는 땡큐인 거죠. 이 사업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뭐 공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저야 땡큐 아닙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장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돼. 신재생 에너지 기조로 가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아주 많이 참 아쉽다. 왜? 정말 안타깝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어떻게 봐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쉬워요. 태양광에 대해서 왜 저렇게밖에 계획을 못 세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세계 최고 기술력 원자력 발전소라는 국민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맘만 먹으면 핵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 수가 있고 맘만 먹으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국민 정서가 이미 뿌리 깊이 엄청나게 많이 저변이 확대가 돼가지고 국뽕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이제 맞지가 않죠. 우리는 그렇게 국뽕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탈원전이고 무슨 태양광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 뭐 산 깎아가지고 막 태양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저거 공사했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더라. 야 저거 누구 건데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더라. 배 아프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광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 거고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산자부 무슨 홈페이지에 들어 올라가 있으면 누가 봅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산자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도 별로 없으실걸요 아마? 뭐 3020 정책이라고 하니까 2040년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뉴스로 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뉴스가 전체 다 맞는 팩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걔네들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산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걸 보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 거고 K뉴딜이라는 게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 다 접목을 시켜갖고 다 보고 쉽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용어도 어려워. 그러면 정확하게 좀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 맨날 나와갖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아리백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산자부 홈페이지에다 띡 올려놓고 뭐 이래서 해서 필요합니다. 누가 산자부 홈페이지 뭐 굳이 자기가 들어갈 일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언론을 장악을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찬양론을 펼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TV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뭐 토론을 하는 것도 또 많이 알려줘야 되고 뭐 100분 토론을 통하든 뭔 토론을 통하든 뭐 끝장 토론을 통하든 뭐를 어쩌고 하든 간에 이런 캠페인이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자금 모으듯이 국민 펀드 등 대통령 선거 하는데 누구는 뭐 10시간 만에 뭐 300억을 모았네 270억을 모았네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지지율이 있으면 다시 돌려받으니까 거기에서 뭐 이자 부분 한 5%? 얼마 안 되겠죠. 그런 선거 자금 모으듯이 어차피 태양광도 수익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좀 민간한테 이양을 해주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국민들도 펀드 모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 뭐 초등학교 입학 선물 뭐 이런 자금 뭐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뭐 30만 원씩 몇 년 넣으면은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것들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마 신혼인 사람들 거의 다 할걸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아이 뭐 대학 등록금 만들어주기 해가지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태양광 수익 사업 아닙니까? 좀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막 뛰어다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나눠서 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저희 회사에 솔라시도 펀딩과 솔라시도 대부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인시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잠시 영업을 중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펀딩 회사 만들고 대부 업체를 만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인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나눠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였고, 원금을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원금이 그러면 이렇게 쌓여가지고 원금이 많을 건데 원금 어떻게 해줄 거야? 대출. 태양광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태양광의 수익 구조인가? 태양광의 펀드.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너무 어렵게 어쩌고 무슨 SPC 법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뭐 이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드머니를 만든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여튼 이러한 범국가적 캠페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 하면 태양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게 보겠죠. 좋게 보는 사람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왜? 먹고 살만한 뭔가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신재생 에너지거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의 사업을 해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발전을 하고 나라도 발전을 하고 뭣도 발전을 하고 다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뭔가가 있어야만이, 어떠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만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만이. 근데 더 이상 먹고 살만한 게 없어.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플랫폼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플랫폼 사업 뭐 또 제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플랫폼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만이, 뭔가 일을 벌려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뭐 폐기를 해가지고 손해가 얼마고 뭐셔주고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발전소 하나 짓는다라고만 생각을 해봐요. 새만금 발전소 짓는 거 봐보십시오. 거기에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몇 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뭐셔쩌고 해서 개 가는 사람부터 이거를 자금을 모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을 몇 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팩트 체크 등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자부 홈페이지 가가지고 전력 수급계획 매체 지금 뭐 7차인가요 8차인가요 그 수급계획 보면서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얼마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재명 그때 후보하고 공약짐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용량이 얼만데 알지도 못하는 막 내용집으로 돼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옛날에 한번 무슨 얘기가 아무튼 있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와 엄청나게 뭐 자기들끼리만 쓰는 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저도 뭐 대기업을 다녀봐서 알지만 지들끼리 막 쓰는 게 있어요. 뭐 ASAP,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물론 이게 뭐 수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러지만 문제는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현업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각기 뭐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홈페이지를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본다. 왜 그럴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한테 안 좋은 거, 내가 좀 보기 좀 꺼려하는 거, 그런 거 잘 안 보죠.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태양광이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태양광에 대해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산자부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본다? 말도 안 되니 그런 기대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오늘은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괜히 뭐 정치적인 성향을 막 드러내면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저는 태양광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양광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그리고 저하고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안 맞더라도 저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보 성향도 아니고 보수 성향도 아닙니다. 물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거 진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문제는 제가 태양광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친여죠. 친여권 성향이 조금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문제는 지금 정권이 태양광을 하는데 하등에 하나도 도움을 주지를 않았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엄청 힘들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태양광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시공사 대표님들도 많이 본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을 뭐 신입사원 교육 자료로 쓰고 있다는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 다 공감하듯이 태양광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이 전 정권보다 지금 현 정권이 더 힘들어졌다 라는 거는 부인을 절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하튼 그렇고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정치 뉴스는 잘 안 보게 됩니다. 조금 아깝죠.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태양광 사업을 그래도 조금 개선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밝혀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아무튼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끝난 지 한 2주 정도 됐나요? 저는 아마 이번 달까지는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보겠죠. 여튼 그렇게 보는데 제가 술 먹으면 뭐 정치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제가 정치적으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 이야기라든가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기는 하는데 다음 달 초부터는 또 뉴스를 좀 보면서 또 그 기조에 또 맞춰서 좀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 쪽에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지금 현 정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그 정부하고 조금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회해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땡큐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제가 태양광 사업을 해서 그렇지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땡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하튼 물론 무슨 세금 뭐 이렇게 깎아주고 뭐 이런 게 땡큐인 게 아니라 약간은 고속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 정부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한 1, 2주 정도는 제가 머리를 좀 돌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번 주 내용이 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뭐 누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굳이 뭐 REC 뭐 S&P 뭐 그거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입니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디 허가 나왔으니까 이거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세계관을 좀 넓혀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제가 맞습니다라고 강요를 한 거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목소리가 지금도 아직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 그것 때문에 지금 정말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뭐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빨리 조금 100% 컨디션으로 좀 뛰어다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 꼭 챙겨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1일 연속극보다 더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뉴스보다 더 재밌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덕분에 더 재밌게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막 얘기, 막 뜬구름 잡는 얘기 뭐 이런 별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튼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